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오늘 힐링 1번지 강원도에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을 숨을 거둔다. 오늘 만날 주인공은 국내 최초로 치유의 개념을 도입한 힐링 1세대 이시영 박사. 자연의학에 관심을 두고 20년 이상 연구해온 그가 말하는 건강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따사로운 햇살과 아름다운 자연이 친구처럼 반겨주는 강원도. 이곳 홍천에서 10년 넘게 산속 생활을 통해 얻은 그의 건강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오늘 촬영 올 때는요. 저 사실 선마을 입촌 안내서를 먼저 받아봤었는데 네. 가벼운 짐 하나, 뭐 간편한 마음 이래서요. 뭐 귀걸이도 안 하고 시계도 안 하고요. 핸드폰도 놓고 이대로 그냥 왔어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너무 좋기는 좋은데 저야 한 번씩 이렇게 오는 사람이지만 여기 촌장님으로 계속 계시려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도심의 과학 문명은 너무 편리하니까 네. 또 그게 역기능도 있습니다. 과학 문명에서 오는 혜택을 가급적이면 줄이자. 그래서 그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가 불편하게 해놓은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요. 네. 올라오자마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는데 아니 뻔히 오는 전화를 보기는 보는데요. 받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 박사님 찾는 전화가 굉장히 세조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연락을 하고 계세요? 컴퓨터로요? 전 뭐 시내에서도 핸드폰을 안 갖고 다니니까 아이고, 네. 그게 좀 편합니다. 그게 사람들 아예 찾을 생각을 않죠. 아니 그럼 이곳에서는 뭐 어떤 것들이 없는 거죠? 여기는 뭐 정말 다 있으면서도 다 없는 그래요. 없는 것 같으면서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강원도 홍천을 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기는 뭐 첫째 숲이 좋고요. 네. 또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으면서 들어오면은 완전히 깊은 산골에 들어오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곳이 강원도입니다. 지금 바깥으로 들리는 이 물소리, 그렇죠. 새소리, 특별히 이 산을 좀 좋아하시는 이유가 박사님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 산은 다른 어디보다도 이게 세로토닌의 보고입니다.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산에 들어오면 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차분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산에서는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요. 또 산에 들어오면은 시야가 가리니까 이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내성의 시간이죠. 그렇게 이게 수도원이나 절간이 모두 산속에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요.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박사님을 뵙기는 처음인데 피부가 정말 고우시고요. 그렇습니까? 네, 입술 그 모양이랄까 이 모든 그 얼굴에 이른바 그 꽃중년 이 웃으실 때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네, 그 감사합니다. 비결이 산에서 나오는 거죠. 저는 또 원래 이 학교 다닐 때부터 저 해인사에서 여름 겨울 방학을 쭉 나곤 했기 때문에 산이 뭐 저한테는 또 내가 산골에 태어났고 그렇게 뭐 산은 나한테는 정말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항상 들죠. 네, 한동안은 그 엔돌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환희와 기쁨과 엔돌핀이 나왔을 때 아픔도 치유하고 이런 말을 굉장히 들었었거든요. 그랬었죠. 엔돌핀은 열광 물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막 박지성이 한 골 넣을 때처럼 와 그때 엔돌핀이죠. 네. 그게 굉장히 격한 감정이죠. 그러나 그것은 행복은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격한 감정이 아니에요. 행복은 정말 차분하게 아련하게 뭔가 이렇게 밀려오는 이것이 행복이고 그게 세로토닌입니다. 엔돌핀은 격한 감정이고 세로토닌은 잔잔한 감정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엔돌핀은 중독 현상이 있습니다. 가령 경마장에 내 말이 1등 들어가면 막 와! 이 엔돌핀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한 판 더 그러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엔돌핀은 중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중독 현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중독 환자가 600만 명입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엔돌핀 중독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은 중독이라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것이 엔돌핀과 세로토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네. 요즘에 사실 많은 분들이 힐링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힐링이라고 하면은 잠깐 우리가 멈춰서 나를 좀 돌아보고 좀 쉬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 세로토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격한 정말 세월을 살아왔으니까 이게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 네. 한국 사람들이 다. 네. 지난 반세기. 그래서 힐링이라는 것을 뇌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하는 기술, 이걸 힐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몸도 편안해지고 네. 마음도 편안해지는 게 이게 힐링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바로 세로토닌 상태입니다. 갑자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끝까지 쭈삐 쓰는 건 네. 이건 세로토닌인지 아니면 엔돌핀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이고 물질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조절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 자세와만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생활과 또 음식과도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생활 전반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네. 세로토닌은 자연계는 없고, 이렇게 우리 한국의 전통 음식은 발효식품도 많고, 문제는 그게 이제 들어가서 세로토닌을 바뀌려고 그러면 햇빛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밤에는 세로토닌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또 구름 낀 날은 괜히 기분이 침울하고 우울증에 빠진 것 네. 같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햇빛이 없으면 세로토닌을 못 만들어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여자분들은 또 햇빛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김이 사실은 주근깨. 예. 그래서 참 이 세로토닌 결핍 환자가 더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게 뭐 그렇다고 직사광선을 그냥 쬐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려면은 이 기본적으로 햇빛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뭐 세로토닌이다, 엔돌핀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뭐 우리 기분, 우리 생각 이런 것만 있는 막연한 그런 호르몬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 몸속에 있는 거고 또 그것이 또 음식으로 또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또 햇볕과 함께 바뀌어지는 어떤 물질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세로토닌 하면 아까 평상심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평상심, 평정심이란 어느 정도의 삶일까요? 조용하게 계시는 절의 스님 생각을 우리 할 수는 없고요. 네. 우리가 이제 시내에 있으면 뭐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급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세로토닌이 분비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짬짬이 우리가 휴식하거나 멍청하게 하늘을 쳐다본다거나 정말 베란다에 핀 꽃 한 송이도 우리가 눈길을 줄 여유가 없거든요. 네. 이게 베란다에 핀 꽃 한 송이와 내가 마주하고 앉는 이런 거를 의식적으로 조금 만들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꽃을 바라보면은 절로 우리 몸속에 우리 머리 뇌 속에는 세로토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꽃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이빨을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마음이 고와지고 네. 예뻐지고 네.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짬짬이 자기가 조금 슬기를 다해야 됩니다.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네. 이 세로토닌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조금만 더 욕심을 내자면 우리 건강에도 이득을 주겠죠. 그렇습니다. 세로토닌적인 삶이 곧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 진정한 힐링을 위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변화 등 이시영 박사가 들려주는 세로토닌 건강법에 대해 귀 기울여 봐야 하지 않을까요?